자, 2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따라와 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처럼 지문 해석하면서 출제 포인트 같이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는 if부터 name까지를 부사절이라고 하죠.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접속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중간에 뭐 already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현재 완료 시제라고 얘기하고 already가 들어가 있는 거를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문법 포인트가 고등의 내신에서 막 완료 시제, 시제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뇌가 이미 저장했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have pp는 뭐뭐 했다라는 뜻이니까.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저장했다면 왜 우리는 still 여전히 별건 아닌데 end of ing는 수거죠, 여러분. 거의 수거처럼 쓰죠. end of ing. 동사 ing 붙어 있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법상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one과 the other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문제를 얘 갖고 내는 거예요. 왜겠어요? 우리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face랑 name이란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를 x 값이라고 잡았을 때, 그죠? 원이라고 잡았을 때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가 되겠죠. 앞에 덜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게 왜냐? 생각해 보시면 모집단이 2밖에 없는데 하나를 x로 잡으면 나머지는 2 빼기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는 말인가요? 내가 말하고도 나 숫자에 약간 좀 그게 없어가지고 2 빼기 x가 맞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u 빼기 x죠. u가 전체니까요. 자, this is because. 근데 그게 뭐 왜 그러냐? this라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니까 하나는 기억나는데 하나는 기억 안 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단문장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자, 같이 합시다 그냥. 자, 어퍼 포인트는 늘 빨간색으로 했으니까요. 제가 아까 위에서 강조했던 그 remembering이라는 거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end of ing 구문이기 때문에 항상 저기는 동사에 ing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어휘로 출제해야 되는 걸 짜낸다면 뇌가 잊은 게 아니라 뇌는 기억을 했잖아요. 그죠? store란 단어. 초반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this is because 그건 뭐 때문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별건 아닌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자 해서 this is because와 this is why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because는 뒤에 뭐 원인이 나온다. 그 다음에 why는 뒤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this is why, 그 다음에 it is why, 그리고 that is why, 또 하나 더 which is why까지 포함해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This is why, it is why, that is why. 그러니까 뒤에 is why가 붙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직역하면 뭐뭐한 이유다가 맞는데 약간 꼬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꺼번에 뭐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지냐면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다시 그래서라는 말을 우리 언제 써요? 야, 나는 밥을 먹었어. 그래서 배가 불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거는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This is why가요. because가 아니라 why가요. because는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거고 this is why는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하다가 첨언한 겁니다. 이렇게 추가로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따졌냐? 사실 시중 워크북에서는 이걸 가지고 because야 why야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십시오. 이거 어법 문제로 because야 why야라고 물어볼 거라서 얘기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니까 뇌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요. of a two-tier memory system at work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가 약간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have가 사역동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건데 사역동사일 때는 보통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이 오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동사가 온 건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는 have를 오형식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명사가 들어갔고 사실 우리가 여기 자리에 동사원형 들어가는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하고 싶은 얘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다 보니까 여기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at work 있죠. at work요. 얘요. 얘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at work는 작동하는 이란 뜻이란 말이죠.
해석하면 작동하는 이렇게요. 그래서 잘라보면 이렇게 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something이 목적어고 at work를 목적격 보어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거를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공부하시는 방법 have를 오형식으로 보실 거냐. 그래서 h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보실 거냐. 아니면 have something at work로 아예 그냥 수거격으로 외우실 거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뭐를 작동하게 만들다. 즉 작동시키다 같은 느낌으로 이 수거를 외울 거냐. 아니면 오형식으로 have something at work를 보실 거냐.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도 해석이 되셔야겠죠. 여기요. 이때 오브가 중요한데 오브는 우리가 무지성 뭐뭐의라고만 해석을 하니까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티어는 단계란 뜻이죠. 두 단계로 된 그런 기억 체계란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두 단계의 기억 체계로 된 무언가예요. 근데 이 무언가는 지금 직역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아니죠. 두 단계의 기억 체계로 된 무언가를 뭐 한다고 작동하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셨어요?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근데 사실 문법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 수거예요. 절처럼 보이지만 얘는 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주어 동사 접주동으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거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로서 when it comes to는 무슨 뜻이냐? 저거 보이시죠? when it comes to라는 거요. 뭐뭐에 여기서 해석상 뭐뭐에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전치사 이 to가 결국엔 when it comes to 덩어리 자체가 전치사라면 당연히 어법 문제에서 물어볼 건 여기겠죠, 님들아. retrieving. 왜요? 여기는 동명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retrieve로 써서 투부정사야 동명사야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 기억을 뭐 하는 것에 있어서요. 다시 한번 기억을 retrieve, 생각해내다라는 뜻이니까 기억을 생각해내는 것에 있어서 오케이. 우리가 뭔가 기억을 생각해낼 때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기억 체계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and this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사실이 그죠? 이게 앞문장이겠죠. 앞문장이니까 결국에 이 앞문장의 내용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뇌의 그 기억 체계가 두 단계로 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gives rise to 이거 수거입니다. 이것도 이 집은 수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두 단계로 기억 시스템이 두 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뭐를 유발하느냐? common 흔하면서도 infuriating 이게 뭐예요? 짜증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infuriate가 무슨 뜻이냐? 이건 빡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하게 만들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감정의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놈이잖아요. 얘는 그 무조건 ing 쓰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 저기서 infuriating이 있고요. 제가 이거 아실 테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infuriating이 있고 infuriated가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지금 sensation이라는 게 뭐였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sensation이라는 게 감정이었잖아요. 그죠? 되게 짜증나는 감정이란 말이죠. 뒤에 sensation 감정이라 썼어요. 그럼 둘 중에 뭐 쓸 거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가 아니라 얘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얘를 골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infuriate와 같은 얘 말고도 뭐 surprise도 있고 astonish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런 동사들이 무슨 동사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라고 얘기해요. 이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 누구누구를 땡땡하게 하다 혹은 땡땡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만들다. 그러니 지금 이 infuriat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짜증나게란 뜻이에요. 짜증나게 만들다요. 이렇게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감정은 짜증나게 만드는 거지 짜증나게 만듦을 당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infuriated처럼 짜증나게 만듦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쓰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나와야지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걸 사실상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러니까 되게 좀 흔하지만 빡치는가 짜증나는 감정이 뭐냐면요. recognizing someone, 누군가를 알아는 보는데 but not being able to remember. 근데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리고 왜 내가 그 누군가를 알아보는지를 기억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또요. what their name is.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거 무엇이라고 해석하고요. what은 아시다시피 항상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건, 의문사건 상관없이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건 아닌데 이때 being과 recognizing이 뭐야? 이 문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분사가 아니에요. 얘는 동명사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아는 보는데 뭐 할 수 없는 것, 기억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럼 얘는 지금 문법 문제로 냈을 때 뭐라고 낼 수 있냐? 여기 ing 두 개 있는 거, 중간에 병렬 구조 껴있고 ing 두 개 있는 거 표시 한번 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다시요. 이 감정은 분명히 마이너스여야 해요. 빡치는 짜증나게 하는 감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이어로 출제 가능한 거예요. 얘는요. 오케이. This happens because 가볼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뇌가 두 단계로 되어 있다며요. 그럼 뇌의 기억 체계가 두 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뇌가 구별한대요. 이 단어 아셔야 돼요. 구별하다. 뭐와 뭐를 구별하느냐? between A and B이기 때문에 얘가 A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겠죠. 뇌는요, 친숙함과 회상을 구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뇌는 친숙함과 회상을 구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친숙함은 뭐고, 친숙함은 뭐고, 회상은 무엇이냐? To clarify. 명확히 말하자면 이란 뜻이거든요. 얘는 지금 친숙함과 그 다음에 회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가봅시다. 친숙함이라는 것은 사실 뭐랑 같은 말이냐? 인식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친숙함 곧 인식은요 is when. 잘 보세요. 이때 when이 뭐냐? when은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when you encounter someone or something and you know you've done so before. 여기까지 이 덩어리까지가요. 이 덩어리까지가 is라는 동사의 보어자리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긴 명사절이에요. when절이 명사절이라고요. 근데 얘가 when이 언제라고 해석해도 괜찮지만 언제 뭐뭐하는 지라고 해석하면 다시 언제 뭐뭐하는 지라고 해석하면 약간 어색해요. 해석이 지금. 그런 경우에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 주시면 깔끔하냐면 뭐뭐하는 때, 주어가 동사하는 때 혹은 경우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뭐뭐하는 때, 뭐뭐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이때 when은 문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관계부사로 보면요. 앞에 더 타임이 생략되고 쓰였다라고 봤을 때 더 타임이 어떤 때나 경우로 해석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건 앞에 선행사를 생략하고 쓸 수 있구나. 관계부사절이. 그럼 선행사가 있다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였겠지만 선행사가 없다면 저 덩어리는 그냥 명사절로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문법 얘기 다 했고요. 일단은 관계부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 완전해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자, 어떤 경우냐? 우리가 누군가나 무언가를 마주쳐요. 그리고 네가 알아요. 네가 뭘 알아? You've done so before. 여기 대시 생략돼 있고 이때 대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뭘 아느냐? You have done so before. 네가 have done so. 근데 중간에 여기 끝에 before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before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 이전에라는 말이 왜 나온 거예요?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했던 적이 있다. 그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 완료 시제에 뭐뭐 해본 적 있다. 그럼 우리 완료 시제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경험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완료 시제의 경험용법이 그러면 문법적으로 중요해요? 아니요. 중요한 게 아니라 before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 해본 적 있다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네가 알아요. 뭐를 알아요? 네가 이전에 그랬던 적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잘 보시면 have done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럼 뭐였던 거냐면 have done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you have encountered. 그죠? encountered someone or something이란 말이죠. 자, 제가 일단 다 썼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요. 얘 어법 문제로 만약에 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어법 문제로 어떻게 낼 것 같으세요? 얘는 순간적으로 대동사가 쓰여 있는 거예요. 왜요? 이 do는요, 뭐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encounter라는 일반 동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동사를 받을 때 do를 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you have been을 쓰는 거잖아요. 보통 반대로 냈을 때요. been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You have done so before이기 때문에 여기서 been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파이팅. 제가 이거 다 찍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라고. 자, but beyond that. 근데요. 이때 that도 지금 앞에 문장이죠. 앞 문장이란 말이에요. 네가 누군가를 마주친 적이 마주쳤고 그랬다라는 사실 네가 알아. 그지? 근데 beyond that.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뭐를 넘어서잖아요. beyond가. 그 이상으로는. 그지? 그것 이상으로는 you've got nothing. 너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너는 아는 것이 없어. 오케이?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다고요. all you can say 별거 아닌데 all은 단수 취급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you can say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라는 건데 say 뒤에 현재 목적어 없잖아요, 지금.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what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is 뒤에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된 것도 그냥 가볍게 적어 볼게요. 네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네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This person or this thing is already in your memories. 이 사람 혹은 이것이 이미 네 기억 속에 있다라는 것만 네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familiarity자 recognition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recall이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상이라는 것은 갑니다. 자, 회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관계부사였고요. 뒤에 완전한 절이었고요. 그리고 when you can access the original memory of how 쪼르륵 가서 여기까지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여기 보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 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문법 용어들이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회상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 네가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다. 어떤 원래의 기억이요? 이때 오브를 자연스럽게 뭐뭐의 대한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의문사예요. 네가 이 사람을 아는 지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그리고 왜 네가 이 사람을 아는 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네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회상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인식이라는 것은요. It's just flagging up. flag up에서 여기 잘 보세요. 이게 표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식이라는 것은 뭐 한다? 사실을 표시한다라고 얘기했죠. 사실을 표시하는데 이때 that 잘 보셔야 돼요. 이때 that. 이거 that 동격에 되시죠. 동격은 참고로 접속사입니다, 님들아.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the memory exists는 주어 동사를 다 완벽하게 갖춘 완전한 절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통 앞에 이런 사실, 주장, 의견 뭐 이런 단어들 나오고 나서 뒤에 요 대절, 동격 접속사 뒤에 나오는 완전한 절은 조금 어려운 말로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준다? 상세 설명해준다 해서 상술해준다라고 얘기해요. 동격의 특징은 앞에 있는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 기억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표시해줄 뿐이다. 표시해줄 뿐이다.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별건 아닌데 이때 플래깅이라는 게 현재 분사냐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식이라는 것은 표시하는 것이다냐?
아니면 인식이라는 것이 물론 얘를 만약에 진행형으로 보면 표시하는 중이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하는 중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인식이 표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인식은 표시하는 것이다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 중에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식은 표시해 준다. 인식이 표시한다냐 아니면 인식은 표시하는 것이다냐. 여기서는요 사실 되게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시하는 중이다. 여기에 다시 인식이 표시해 준다. 인식이 주체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인식이 그냥 사실을 표시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요. 자, 별건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여기 is. 제가 얘기했죠. all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is예요. what도 all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딱 주어 동사 세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문장이 되게 불완전해 보이지만 exist 같은 동사를 우리는 보통 존재하다라고 해서 자동사로 보기 때문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필요 없죠.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때 대신 동격 접속사다. 그래서 저걸 만약에 위치나 이런 거로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라스트로 회상은 네가 원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순간적으로 여기 막 다른 단어 들어갔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리고요. 사실 이게 어법어휘보다도 제가 주목해서 좀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 지문은 무조건 순서 삽입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23번은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 대비하셔야 돼요. 기능어, 흔히 우리가 순서 삽입의 어떤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능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순서로 나오든 삽입으로 나오든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를 제시문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제시문이라는 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순서 배열의 그 제시문이요. 자, 그랬을 때 아니나 달라요. 디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디스요. 이것이라는 거는 분명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스를 쓰는 거란 말이죠. 제가 여기를 임의로 A로 잡아볼게요. 저희가 뭐라 얘기했냐면 오케이. 디스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제시문의 내용이었고 얼굴과 이름 이야기를 했는데 얼굴과 이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나고 하나가 기억 안 나는 현상을 디스로 받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 또 3번 문장에서 저기 B라고 잡을게요. 3번 문장에서 또 디스가 나와요. 그럼 3번 문장의 디스 같은 경우는 2번 문장에 어떤 거? 누군가를 recognizing, 인식은 하는데 어떻게 왜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 또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는 못하는 그 경우를 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는 좀 회독을 하시면 붙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는 가는데 뭔가 좀 익숙치 않은 느낌 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지금 B를 이 두 가지로 잡았어요. B를요. 그랬더니 5, 6번 남는데 5, 6번 두 개 묶었을 때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번 나오죠. 그러나 그리고 that 나오죠. beyond that. 그 이상으로는. 그럼 당연히 저 but beyond that이라는 게 오케이? 그 이상으로는 네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familiarity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recall 나오는 그 과정에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 C예요. 만약에 삽입으로 낸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사실 삽입이 딱 적당하긴 해요. 왜요? familiarity, 즉 친숙함 혹은 인식에서 회상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but beyond that이거든요. 저거 집어넣으라는 문장 나올 수 있어요. 이 지문은 순서 삽입으로 내기가 딱 적당한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24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미리 얘기합니다. 24번까지만 하고 그게 몇 분이 됐건 쉴게요. 학교에서 그 부교재 받았죠? 근데 보니까 3월, 6월, 9월, 10월 게 다 담겨 있는데 다 담겨 있던데 보니까 혹시 펼쳐 보셨어요? 받으셨죠? 부교재. 근데 그러면 그 네 가지 들어있는 게 그냥 각각 중간기말 그 대비용으로 그냥 1년짜리를 쓴다는 거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3월, 6월 거를 뭐 시험 범위로 낸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죠? 그러면 아마 우리 예상대로 그냥 25년 3월 거, 그다음에 26년 3월 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26년 3월이 대비 기간이 좀 짧지 않나요? 학교에서? 그렇겠죠? 아니 왜냐면 수학여행 때문에 학교에서도 뭔가 진도에 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자, 오케이. 자, 24번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 제가 이거 23번 이거 얘기를 안 했군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희 23번 이거 23번이에요. 주제 적을 건데 주제를 안 적었네요. 괜찮아요? 뭐 좀 넣었어요? 네. 자, 주제. 혹시 여러분들 아까 23번 지분에서 구별하다라는 단어 뭐 있었어요? differentiate라는 단어가 있었죠. 근데 혹시 그러면 구별, 구분이라는 단어는 혹시 어떻게 쓸까요? 아는 단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요? 구별 혹은 구분. separation. 혹시 그 뚜렷한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한 이런 뜻 있는 단어 D로 시작한 단어 아는 거 있어요? 형용사? 지금 제가 뚜렷한이란 단어 디스? 디스팅트죠, 그죠? 이 단어의 명사가 디스팅션이거든요. 이게 구별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distinction. 그러니까 단어들이 좀 뭐랄까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distinction. 근데 뭐하고 뭐를 구별하는 거냐면 친숙함과 회상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distinction between recall and familiarity. in the memory system.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억 체계에서 회상과 친숙함의 구별 구분. 이게 이제 글의 주제가 되는 건데 너무 뻔한 내용이고 이미 알고 있는데 저거를 영작하는 게 빡세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렸던 거예요. 오, 일본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 이건 2%군요. 그죠? 아니, 일본에 무슨 물같이 생겼는데 되게 막 복숭아 말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랑 맛이 비슷한가? 아, 그래요? 무슨 요이 뭐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은데. 요 요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 저는 제가 그 일본어를 그 구몬에서 일본어를 배웠었는데 히라가나까지 쓸 줄 아는데 이제 가타카나를 배울 때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일본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나루토 원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 그런 거 저희 세대 때는 그 다 보다 보니까 특히 원피스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일본어를 하니까 진짜 주변에서 극구 만류하는 게 넌 진짜 일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이러니까 진짜 씹떡 같다. 야 이런 얘기가 어. 자, 이거 24번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그 거침없이 하이킥 아세요?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순재 할아버지 막 야동순재 이런 거로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시트콤에서 항상 그렇게 이제 약간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그렇게 약간 비트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 할아버지가 되게 권위적인데 그게 이제 시트콤에서 그걸 희화화시키고 되게 좀 뭔가 진보주의적인 가치를 이렇게 좀 뿌리내리게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미리 얘기 드렸어요. 자, 보세요. Since their start in the early 1950s 여기서 잘라주셔야 되고요. Since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접속사랑 전치사가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시트콤스에 이렇게 s가 붙어있기 때문에요. 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1950년대 초 그것들이 시작한 이후로 혹은 이래로 미국의 TV 시트콤들은요. 이 단어 좀 아셔야 돼요. 차트. 차트는 보여주다라는 뜻인데 many of the social conflicts. 그러면 사회적인 갈등. 근데 어디에? 미국 사회의 사회적인 갈등들의 많은 것들이란 뜻이죠. 그럼 다시 미국 사회의 사회적인 갈등의 그
많은 것들을 뭐 했다? charted, 보여줬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단어 아셔야 돼요. 이거 보여주다, show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회 갈등이 어떤 게 있었냐면 civil rights, 시민권, women's rights in the home and in the workplace. 즉,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들의 권리, children's rights, 아이들의 권리, immigration, 이민,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뭐뭐뿐만 아니라. 그럼 뭐뿐만 아니라 evolving conceptions of the family. 그래서 가족의 굉장히 뭐하는 진화하는 그런 개념, 다시 한번 진화하는 그런 가족 개념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은 대가족에서 이제 막 핵가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진화하는 가족의 개념뿐만 아니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사실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1도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굳이 어휘로 골라보자면 미국 사회의 사회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지금 사회가 뭔가 하모니를 이루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갈등이라는 말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each라는 단어인데 each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둘 중에 수일치를 뭐 해야 되지? 근데 뒤에 보시면 수일치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니까 each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의 각각이란 뜻이죠. 그럼 다시요. 자, 이러한 각각의 이슈를 뭐 사안, 이슈 둘 다 괜찮아요. 해석 무리 없거든요. 근데 쟁점 혹은 여기서는 뭐 쟁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쟁점들의 각각은 has been addressed. address란 단어가 보통 뭐예요?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루다인데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쟁점과 다루다의 관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쟁점은 자기가 다루는 게 아니라 다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has been addressed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현재 완료의 종특인 게 이상하게 have pp를 쓰면 되게 약간 수동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아니에요. have pp 자체는 능동이고 중간에 bean이 들어가야 수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have pp를 자꾸 수동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pp는 수동, be 플러스 pp는 수동이지만 have 플러스 pp는 완료예요. 수동은 그러니까 과거분사라는 게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유머를 통해서 이 쟁점들의 각각이 다뤄져 왔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냐? 여기 that 보시면 이때 that은 has had부터 나오는 거 봤을 때 이때 that은 뭐겠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way가 막 모인 척 하니까 관계 부사인 척 하니까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관계 부사인 척하고 근데 사실 how를 같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how를 쓸 수는 없고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쓴다거나 막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여기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주관되고요. 뒤에 불완전한 절이죠. 오케이, help 나왔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 여러분 help가 준사역 동사 5형식이 아니더라도 여기 자리가 make로 써도 되는 건 알고 계시죠? to 부정사 빼고 그냥 동사원형 때려도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도. 다시 help는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들어가는 것처럼 3형식으로 쓸 때도 동사원형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빨간 색깔로 같이 표시할게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시하는 이유는 make라고 쓰는 것도 말이 맞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make라고 쓰는 것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근데요. make는 아시다시피 5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more progressive values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acceptable이라는 형용사 들어가야 되죠. 그죠?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than previously 이전보다도. 그럼 무슨 말이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러한 쟁점들의 각각이 다뤄져 왔는데 유머를 통해서 근데 어떤 방식으로 다뤄져 왔냐면 도와주는 혹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뭐 하는 걸 도와주고 뭐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냐 더 진보적인 가치들이 더 수용 가능하게 그지? 다시 가치들을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서 시트콤의 유머 덕분에 진보적인 가치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전보다도. 오케이.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acceptable. 그지? accept란 단어가 뭐예요? 받아들이다인데 여기는 얘는 지금 당연히 수용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휘적으로 봤을 때.
수용이 안 되게끔 혹은 그걸 막거나 이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걸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시트콤의 유머가. 오케이. 할아버지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부엌으로 가면 안 돼. 아니면 뭐 어른들은 무조건 이게 근엄해야 돼. 막 이런 가치들에 도전하잖아요. 시트콤들은.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진보적인 가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자, often a character 예시를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종종 한 등장인물은 자, 그리고 등장인물 얘기를 하고 나서 동사 어디 있는지 보세요. 동사는 resist가 동사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한 등장인물은 하고 나서 뒤에 resist 저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저항한다라고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자, 보통요, someone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크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크는 그냥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특징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특징 짓다. 그러면 여기서 마크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돼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얘는 지금 과거 분사라고요. 근데 뭐라고 특징 지어지는 거냐면 as a bigot. bigot이 뭐냐? 되게 고집쟁이. 우리말로 하면 약간 꼰대거든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고집쟁이로 고집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응? 자, 그래서 아주 고집 혹은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특징 지어지는 누군가가 바로 그 등장인물인데요. 그 등장인물은 저항합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뭐에?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발전들이죠.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진보적 가치들을 기반으로 한 이런 발전들에 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발전들에 저항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and 뒤에 and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오케이 저항하다가 1번 그리고 was가 2번이에요. 그리고요 was then made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요 만들어지는데 만들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문법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법이 뭐냐면 make가 무슨 동사냐면 사역동사죠. 사역동사의 수동태 파트예요. 자 그럼 사역동사의 수동태가 뭐냐 생각해 보시죠. make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왔어요.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make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뒤에 동사 원형을 집어넣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수동태로 만드는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명사가 나갔어요. be made를 썼습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가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는 명사, 형용사, 뭐 투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내리는 게 원칙인데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왜냐. 얘의 문법 이름은 사실 우리가 편의상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인 거고 얘의 문법 이름을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는 애초부터 이름에서 보다시피 부정사, 즉 투부정사인 건데 사역동사라는 특성상 투를 떼고 약간 변형시켜 놓은 거야. 지금 이 구조 안에서만 투부정사의 구조를 약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놓은 형태였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make 사역동사 형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면서 그 형태가 사라지면서 얘는 원래 부정사, 원래 투부정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문법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쓴다라고까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스토리를 모르셔도 돼요.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쓰지 않고 투부정사를 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어법 문제를 어떻게 출제되느냐? 일단 첫 번째, 얘는 과거분사입니다. 얘는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marked라고 쓰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얘는요. to appear가 중요해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문법 두 가지 짚었고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들어졌는데요. 뭐 하도록 만들어졌냐면 보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보이다예요. 참고로 appear는 이 형식이란 말이죠. 보이다. 그러면 이 형식이니까 그 보호 자리죠. 그래서 뭐도 중요하냐면 ridiculous가 형용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편협한 이 고집쟁이 꼰대는 시트콤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역시나 어휘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오형식의 수동태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지냐면요. 보세요. They were cut down. 여기도 중요한 게 얘 지금 cut down이 무슨 뜻이냐면 잘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배제시키다예요. 배제시키다. 배제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제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수동태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배제당해요. 근데 either A or B니까 잘 보시면 either through their own stupidity, a brief scolding from others or both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or는 굳이 안 썼지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배제당하거나 또는요 되게 짧은 그런 비난이죠. 스콜딩은 원래 어른들이 하면 꾸짖는 거고 사람들이 하면 비난인 거거든요. 그죠? 비난. 누구로부터의? 다른 타인들로부터의 비난. 타인들이 비난해서 혹은 자기가 멍청해서 뭐야? 약간 배제당해요. 그러니까 되게 시트콤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같이 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 사람을 되게 좀 따시킨다는 거죠. 혹은 뭐 둘 다에 의해서거든요. 여기서 따라오셨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하나 뭐 별건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배제당하는 건 분명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뿔마 중에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제당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 이 사람들이 막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 때문에 배제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배제당한다, 어리석다, 비난받는다. 다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이해가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 humor of sitcoms, 시트콤의 유머는 acted, 작용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작용한다라고 하고 나서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뭔가 진보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봤을 때. As a cost-effective means. 별거 아닌데 이때 means는 s까지 붙여서 수단이라는 뜻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수단. 되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작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때 투부정사. 인커리가 장려하다라는 뜻이니까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려하는이에요. 수단이 장려하는 거야. 수단이 장려하는 거.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형용사로. 투부정사 흔히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장려하는이 되는 거라고요. 별건 아니고요. 얘는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앞에 문장에 주어 동사 자리에 해당되는 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준동사,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encourage acceptance of a more pluralistic and tolerant society. 잘 보십시오. pluralistic이라는 말은 다원적인. 왜냐면 우리가 싱귤러를 단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플루럴을 복수라고 얘기할 때 두 개 이상을 복수라고 하듯이 플루럴리스틱은요. 여러 부류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걸 다원이라고 하거든요. 다원적인. 그러니까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더 다원적이고 더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장려하는 그러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작용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다원적이고 더 관용적인 사회란 더 진보적인 사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진보적인 영어로 뭐였어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progressive란 말이었죠. 그죠? progressive 단어 좀 외우셔야 돼요. progressive. 그럼 기습 질문. 보수적인은 영어로 뭐죠? progressive가 진보적인 보수적인은 영어로 뭐죠? conservative란 단어 있죠. conserve가 보존하다니까 conservative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맨 마지막에 뭐를 수용한다? 여기가 진보적인 가치를 수용한다라는 거를 만약에 기준을 잡고 봤을 때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뭐로 출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면 이게 빈칸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빈칸 추론을 우리가 추론할 때 저기에 들어가는 글자 그대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기 들어가는 말은 당연히 뭐 하는 수단이냐, 뭐 하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수단이냐. 당연히 뭔가 사회가 좀 더 진보적으로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장치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비용 대비 효율적인 그런 수단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 좋습니다. 잠깐만 끊어갈게요. 원래 지금 뒤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뒤에 설명은 쉬는 시간 갖고 돌아와서 할 테니까 지금 58분이에요. 10시 10분부터 다시 할게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24번은 저희가 일단 잘 마무리를 지었고 24번에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주제가 결국에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는 한번 기습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 시트콤의 유머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유머인 시트콤스를 썼어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5단어로 정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입니다. 그래서 자, 총 5단어. 문제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음, 어형 변화 가능? 본문 단어. 본문 단어 활용. 그러면 생각해 보시니까 여기에 주어기 때문에 여기 뭐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게 나와줘야겠죠. 자, 키워드 3개 드렸어요. 그러면 5단어로 써야 된대요. 어떻게 잡으실래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본문을 빠르게 내려가셔서 progressive가 있는 파트나 accept라는 단어가 있는 파트를 빨리 보시고 저기서 저걸 어떻게 끌어낼까? 동사를 뭐로 잡을까? 동사를 help로 잡으면 도와준다는데 뭘 도와준다로 잡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딱 1분 드릴게요. 자, 오케이. 거기까지. 도와주는데요. 결국에 수용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단어를 수용이라는 명사로 만약에 바꾸려면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뭐를 수용하는 거냐면 얘를 수용하는 거죠. 그럼 얘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오브를 집어넣고 두셔야죠. 그죠? helps acceptance of progressive values 이렇게요.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술형 대비를 날 잡고 해봤자 안 돼가지고 계속 약간 야금야금 계속 퀴즈를 던져보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헬프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레고 같은 거랑 비슷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설명서 없는 레고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순서 배열 만약에 낸다고 하면 이 지문은 순서 배열에 적합한 문제는 아니지만 워크북 같은 거 보시면 어거지로 잘라는 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문장의 개수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4개 가지고도 만들 수 있기는 하죠. 제가 이거를 B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결국 포인트는 these issues가 되겠죠. 이 제시문 뒤에 B가 죄송해요. 제시문으로 잡고 여기를 A로 잡아야죠. 죄송해요. 자, A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쟁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앞에 있는 소셜 컨플릭트를 얘기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꼰대 얘기 나와요. 그죠? 오케이. 꼰대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제 마지막에 3, 4번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묶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C를 낼 건데 만약에 삽입으로 냈을 때 이 B 파트에서 만약에 낸다고 치면요. 이 데이가 생각보다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왜냐면 데이가 누구니까 앞에 나오는 비것, 그지? 데이가 누구니까 앞에 나오는 저 꼰대들. 그러니까 데이를 갖다가 집어넣으라 그러면 비것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픈의 캐릭터를 집어넣으라고 하면 데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20분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만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해보죠.